자, 2018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시는 분들은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책을 두세 번 정도 정독하시면서 외울 거 외우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강의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나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재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시험 3, 4일 전에 듣고 계신다. 시험 3, 4일 전에 준비를 하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근차근의 단계를 못 밟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계신 분들은 꼭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알맞은 용어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공부를 한 내용도 바탕으로 푸시는 거고 내 상식과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친구들이랑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는 뭘까요? 그냥 아무런 규칙도 없고 큰 경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물장구 치면서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놀이가 되는 거고요. 제도화된 규칙 안에서 경쟁한다. 여러분이 밑줄 치실 거는 제도화된 규칙이에요. 제도화된 규칙 안에서 하는 거는 스포츠구나 라고 아셔서 이거는 1번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놀이, 게임, 스포츠의 개념은 사실 윤리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나 윤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윤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 안 걸리고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내용도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페이지 266페이지 윤리 파트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사회학 설명할 때도 1단원 설명하기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놀이게임 스포츠 개념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266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원 스포츠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이거 책에서 보자면 29페이지 한국의 학원 스포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말 리그제를 시행한다.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투명화한다. 최저 학력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런 거는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맞고요. 상시 합숙 제도는 오히려 없어져야 된다. 합숙 기간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회학 설명드릴 때 페이지는 29페이지지만 윤리와 연계돼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윤리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페이지가 289페이지였죠. 그래서 289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최저학력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방과 후 운동이라던가 정규 수업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운동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대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뒷장 보시면 290페이지에 합숙 기간을 축소하거나 합숙소를 기숙사로 전환하거나 주말 리그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랑 스포츠 사회학이랑 스포츠 윤리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답은 정확하게 1번인 거 아실 거고요. 보시면은 상시 합숙 제도 자체가 이미 이제 학생들이 계속 더 훈련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아닌 것도 이제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단원으로 보면은 2단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8페이지 보시면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이 나옵니다. 제가 사회학은 단순하게 막 암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시라고 강의에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기하시는 거고요. 여기 스포츠의 역할 보면은 스포츠의 역할, 국위선양, 국제이해와 평화,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 이 제목 자체를 단순하게 외워버리시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좀 당황하실 수 있겠죠. 단순하게 암기만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요.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읽거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공부를 안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번 같은 문제예요. 아까 1번 문제도 그랬고요. 약간 윤리처럼 그렇게 맞추기 쉬우신 분들도 있고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국제정치에서 스포츠 역할이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 형태가 점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를 고르는 거예요.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어서 그 결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거기에 밑줄 치시면 돼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그럼 이건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부정적인 부분일까요? 긍정적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지우실 보기는 외교적 항의 지우셔야 되는 거고, 갈등 및 전쟁의 촉매가 된다. 1번, 4번은 당연히 아니다 라고 보기를 먼저 지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국가의 경제력을 표출하는 거다. 뭔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죠. 경제력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친선 및 승인이 답이 됩니다. 보기 내용을 보고 바로 3번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방법으로 푸셔야 된다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제목만을 아시는 것보다 내용까지 같이 매칭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업주의 스포츠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상업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경제 파트겠죠. 3단원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산업화, 도시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발달 요인이었고요. 상업주의 스포츠가 출현하거나 발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본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되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이윤 추구가 가능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계가 상업주의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도시화되는 부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스포츠 기반 시설이라 그래서 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막대한 자본도 상업주의 스포츠에 도움을 준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23페이지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중요시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이 된 소비 문화의 발전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상업 스포츠에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게 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 등이 상업주의 스포츠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풀어서 맞추실 수도 있고요. 지금 4번 같은 문제에서도 보면은 사회 경제적 조건인데 상업주의가 발전하는데 고령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생뚱맞은 보기로 1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맞추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보면은 지금 4번까지만 잠깐 봤는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약간 상식과 결합해서 보기에서 성격이 다른 거를 바로 걸러내시거나, 뭐 1번 같은 경우도 약간 상식으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이 공부한 거 대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상식으로 좀 쉽게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스포츠 미디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와 이를 보도하는 방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18년 교재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나 이런 단어 공부할 때 들어본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작년에 문제 푸셨을 때 차라리 강의만 열심히 듣고 공부하셨던, 저희 강의만 들으셨던 분들은 차라리 5번을 일단 지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5번은 공부도 안 한 내용인데 5번에서 시간을 끌으시면서 다른 문제, 내가 공부한 문제를 놓치셔서 시간이 부족하셨다고 하면은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보신 분들, 혹시나 떨어지신 분들, 5번 같은 문제는 지나가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풀으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번에는 지금 책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단원에 있는데요. 단원은 5단원이죠. 그래서 5단원 보시면은 페이지 32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3번을 잘 고르셨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이 책에 없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이 됐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이념 같은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보기를 하나씩 보면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라 그래서 특정 선수만이 아닌 모든 선수를 함께 부각한다.
보통 그러나요? 스포츠에서? 스포츠 미디어에서 어떤 한 선수만을 보통 부각시키지 모든 선수를 부각하진 않죠. 그래서 설명 자체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이 들어 있는데요. 원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민족주의나 국민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 자체가 틀린 설명이기도 하고 설명 자체가 좀 생뚱맞은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거 이제 유추하시는 분들은 1번을 지우실 수 있는 거고요. 2번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 성차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선수의 실력보다는 외모나 복장 같은 거 그런 거를 더 강조하면서 보도하는 내용이라서 여성 선수의 탁월한 기량에 초점을 준다는 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해서 스포츠 소비를 유도한다. 경제적인 부분이 자본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하고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보도하는 것도 4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일단 지우실 수 있는 거 1번. 모든 선수를 함께 부각하는 게 미디어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자체가 좀 생뚱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2번도 똑같아요. 젠더 이데올로기도 보통 우리나라는 여자 선수의 기량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항상 문제되는 부분, 여자의 실력이나 실력보다는 외모나 복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도 1번처럼 설명 자체가 우리나라 미디어의 특성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1, 2번을 지울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3번은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거는 현실의 지금 방향과 맞죠. 미디어의 특성이기 때문에 3번은 지나가시는 거고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개인적인 거,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승자의 시각에서 보도한다라는 것도 매칭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책 보신 분들은 책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모르시는 내용이면 바로 지나가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내가 유추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맞추실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도 표현이 다르게 다시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 제가 조금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